영향이 또 경륜도 더 클 수는 있죠. 반기문 총장께서 어떤 명분을 걸든 이 대통령 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죽기 살기식으로 정권만을 잡겠다 이런 행태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그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가 한미 간의 그 동맹 관계 그 차원에서 그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폭로의 과정을 거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네, 귀국 후에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요. 생수 프랑스 생수 고르는 바람에 또 문제가 됐고 턱받이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턱받이는 이건 진실에 대해서 전 얘기 못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퇴주잔 그 원자 탄 것까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반 전 총장이 대권을 위해 넘어야 할 혹독한 검증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 판례를 좀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진보적 보수주의자. 하긴 저 말은 말이죠. 그건 지금 반기문 총장이 직면하고 있는 애매모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무색, 이 회색의 문제를 상징을 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저거는 말이죠. 다른 어떤 표현이냐면 후진적 전진기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후진적. 그러니까 여기 말이 나왔어요. 따뜻한 찬물, 마른 뚱보 이 밖에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진적 전진기어예요. 예, 이탈리아식 중국집. 그다음에 청산유수 박근혜 이거로 갔대는 가난한 정유라. 벤츠 티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표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정말이지 반기문 총장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혼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반기문 총장을 일종의 메시아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니 문재인 진보 좌파 정권의 집권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집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반문재인 메시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보수의 들판에서 칼을 뽑고 새로운 깃발을 들면서 나를 향해서 뭉쳐라라고 외칠 수 있는 보수의 새로운 잔다르크나 흑기사를 바랬는데 반기문 총장은 와가지고 말이에요. 중요한 보수 가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말을 뒤집고 말이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 유엔 사무총장 때. 용기 있는 결단이며 역사의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종의 파퓰리즘인 눈치 보기로 무슨 소녀상 문제하고 연결됐으면 일본이 이미 내놓은 10억 원을 일본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요?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 정부 간 합의가 불가역적인 표현으로 들어간 정부 간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본인 생각이나 하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지는 사람이?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한 보수 가치를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라면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이것은 불가역적 합의니까 폐기 못하는데 다만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를 내가 설득을 해서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손해상 문제 해결도 이런 식으로 국민의 분노 앞에 논리로 맞설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지. 대한민국에서는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 뭐니 해도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선택입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는 남남 통일이 절대 안 된다고. 남북 통일이 돼야 남남 통일이 된다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할 것이냐. 문재인 전 대표처럼 2년 반 동안이나 부인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내가 대통령 취임하면 전부 다 해제해버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전부 다 재개하겠단 말이야. 취임식에 북한 특사를 최영애가 되든 황병서가 되든 김원웅이가 되든 내가 부르겠다고 얘기하는 문재인 전 대표냐, 아니면 절대로 진정성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운명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예요, 유권자예요. 선택을 하지 않고 무슨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요? 중도 지역에서 가지고 대충 이표 저표 다 끌어버리고, 그런 기회주의자에게는 기회가 안 온다. 지금 많은 반기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범보수 사람들의 가장 큰 지금 의문이, 반기문 당신은 누구인가, 이거를. 제가 보기엔 저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김진희 의원이 참 오랜만에 원래 바른 소리 잘 하시지만 오랜만에 아주 탁월한 제가 한 견해를. 말씀만 드리면, 한 문장만 드리면 절대 문 의원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 조금 후에 벌어질 겁니다. 지켜봅시다. 저는 이 반기문 전 총장의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다 라는 멘트가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이 진보하고 보수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추측하건대 반기문 전 총장의 의도는 나는 변화지향적인 시장주의자다라는 의미 내지는 나는 개혁을 지향하는 애국주의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예 진보적 우파다 이렇게 표현하면 확실히 그럴 수도 있죠. 더 이상 근데 문제 제기를 안 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워낙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그 의미가 막 혼용되다 보니까, 이게 원인을 따져보면 1980년대에 이제 학생운동권이 소위 스스로를 진보라고 칭하면서 그 아닌 나머지가 보수가 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가 막 본래 의미하고는 달리 막 혼용이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멘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이게요. 반기문이 넘어야 할 산 또 볼까요? 외교는 추미애 대표가 반기문 어설픈 대선 주자 흉내내지 말아라. 여러 가지 태주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반기문 마른 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이다. 안희정 지사는 반기문은 신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공식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못 왔죠. 노무현 죽음 외면은 박연차 뇌물 수수설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반기문은 배신자인가, 박연차하고 뇌물을 뭔가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사과했을 때 못 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반기문 신이 없다. 이제 드디어 봉하마을 갔습니다. 요 멘트, 아까 이 보수적, 진보적 보수자인 얘기는 우리 김진희 의원이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짧게 하고.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하시고. 김진희 의원, 아까 말씀. 일부 시각게 이제. 문재인 좌파,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용남 의원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좌파, 우파, 그다음에 보수, 진보, 이게 참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지금 쓰여지지 못해요. 아주 부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좌파 그러면 또 이게 이어서 생각나는 게 막 이 어버이 연합이나 길거리 잘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사모나 이런 분들이 좌파 그러면 종북도 바로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북 세력 척결. 그래서 난 이런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단어는 가급적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국내 들어와서 아까도 자막에 나오던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을 이렇게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반기문 씨가 얘기했다는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제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그 본인이 지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대통령직을 바라보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앞으로 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든가 아까 김진희 의원 얘기 잘했어요. 자기 비전을 제대로 지금 제시를 하는 게 없이 그냥 어벙벙하게 통합 이렇게 이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보수란 표현, 진보란 표현 우리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기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버버하게 하면서 말하자면 작전이요. 이거 충청도 뭐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방송에서. 작전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어머머하게 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작전인 것 자, 같아요. 우리 박수현 의원. 네. 네. 지금 이제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굳이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 대결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가지고 우리가 뽑아야 될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어떤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보수 진보를 따로 지지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국민적 여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보수 진보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모는 굉장히 화려하죠. 국민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 굉장히 화려한 외모를 보고 뽑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후광도 있겠지만 원칙을 잘 지키는 신뢰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한 결과가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이런저런 뭐 퇴주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거 서운하게 한 걸까지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실 국민들이 검증이 대상이 돼야 된다고 넓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서 어쨌든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기 위해서 반기문을 그렇게 추천하고 만들고 노력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세계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 분단 국가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죠. 영국의 텔레그래프라든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이런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것들을 보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 행정과 정치 모두에서 실패한 사무총장,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혹평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반기문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뭐 실수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은 그냥 그것대로 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시차 적응도 안 된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봐줬으면 네. 좋겠고 뭐 퇴주전이나 이런 네. 얘기는 우리가 다만 너무 문제 삼지 않았으면 반기문 좋겠어요. 유엔 전 총장도 그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 왔으면 그래도 그 어떤 연세도 있으신데 그래도 며칠 좀 쉬시면서 그러니까요. 시차 적응도 하시고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일주일 좀 쉬었으면 이 좋겠어요. 권력 의지가 너무 강해 보인다는 전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네. 자, 오늘 봉화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다시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경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이제 귀국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의 그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서 생전에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하시고 그 리더십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개혁과 통합을 외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우리 가슴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노무현 대통령 서거 딱 하시고 나서 딱 가셔서 했으면 좀 더 제 멋지죠. 지금 생각이 그래요. 네, 제가 좀 더 좀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이 방금 영상과 싱크에서 그대로 나타났는데 저것은 반기문 총장의 불투명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어떤 정도로 해야 되느냐. 뭐 늦게나마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니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나를 사무총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전에 노력을 하셨다 정도로 딱 끊어야지. 지금 반기문 총장의 좌표가 뭡니까? 자신이 어느 당에 들어가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아니 예를 들자면 문재인 진보 좌파 정권의 대표주자 문재인과 본인이 싸워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문재인과 각을 딱 세우면서 문재인의 국가안보관 흔들리는 국가안보관 허술한 무슨 대북 자세 이상한 세계관 말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2인자로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벌어졌던 각
각종 국가 안보 와해 사태 말이죠. 매화동 동상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라든가 주한미군 저 평택기지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굴욕적인 저 김정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531만 표로 정권을 잃은, 비유하자면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저런 식으로 칭송하고 리더십이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고 흠모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지 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왜 그러면 노무현의 아바타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네. 저런 식의 뭐 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하나만 더. 팽목항을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저 귀국하는 날 발표하기를. 제가 그래서 귀국하기 3시간 전에 TV조선의 낮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말이죠.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가 테러에 대한 비난, 전쟁 행위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평상시에 어떤 국가적으로 저질렀던 전쟁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액션을 보여야 되는 게 유엔 사무총장이지. 아무리 비극적이고 재앙적인 사건이지만 어쨌거나 해난 사고였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 마무리되고 보상까지 다 끝난 세월호 사건을 먼저 간다고요? 천안함은 그대로 놔두고? 이게 무슨 발상이냐고 내가 낮에 강력하게 비판을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캠프에서 그 프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을 싹 바꿔가지고 천안함부터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천안함 가서도 말이죠. 무슨 법력권, 문재인 후보하고 맞서야 되는 이 법력권 후보가 말이죠. 끝까지 천안함 피격이라고 그래. 천안함 피격. 이거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남침 얘기를 강조하지 않냐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달았다. 이런 공자 말씀을 해가지고 그런 메시지에 감동을 받을 국민이 어디 있어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인데 북한이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는 이 김정은 독재 군사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두 번째, 어뢰라는 증거물이 발견됐는데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2년 반 동안이나 인정하지 않았던 문재인 후보는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천안함 묘지 앞에 던져야지. 우리 김진 의원님께서는 언뜻 보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 같다가도 갑자기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모두 가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애증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고수신 거죠. 아니, 애증이 있어요. 애증이. 그래서 제가 그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과 증오가 함께 묻어 있어요. 우리 김진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고 진보는 안보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오래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아니 그 보수에 강하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대한민국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처음으로 포격을 당하는 연평도 포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휴전선에는 노크 기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보에 무능할 것이라고 하는 진보 정권에서는 어땠습니까? 서해 교전 당당하게 물리쳤습니다. 2차 연평해전 이곳에서는 아주 작심하고 저들이 대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지만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런 북한으로부터 직접 교전을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꾸 그런 어떤 방향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문학지 의원은 하실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나 우리 30초 그럼. 예. 김진 의원 말씀 중에 난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우린 또 스타일이 남의 꼬랑지 안 잡습니다. 문재인 후보 얘기할 거면 제 다음에 아니 그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뭐 우리 같은 분이시지만 나 문재인 후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월호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김진 의원이. 반기문 그건 아직 씨가 안 끝났죠. 아니 글쎄 근데 세월호 끝났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다고. 안 끝났어요. 지금 인양도 안 됐다고요. 예?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얼만큼 회방 놓고 방해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거기에 끝나지 대해서 나는 않았습니다. 반기문 전 예. 총장이 팽목항 가는 거 당연히 뭐 맨 먼저 가든 두 번째 네. 가든 갔어야 하는 거죠. 자, 끝나지 않았어요. 세월호. 네, 반기문 세월호를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이용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는 끝나지 않은 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세월호 진상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다는 아니 근데 얘기죠. 방금 우리 세월호는- 김진희 의원 단순한 해난 사고였다고 그랬잖아. 그 어디 새누리당 의원 중에 누가 비극적인 재앙이라고 세월호 그냥 제가 교통사고인데 뭘 그래 이랬잖아요. 비극적인 재앙이라고 그 비슷한 그랬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극적인 겁니다. 재앙이라고 비극적인 그랬잖아요. 재앙이라고 정정했으니까. 말꼬리 잡으시네. 말꼬리 안 잡는다 아니 그러는데 말꼬리 해난 잡으시네. 사고라고 그랬죠. 단순한 해난 사고. 비극적인 재앙이지만 사건 자체는 해난 사고 아닙니까? 세월호가 그래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세월호. 끝나지 않았어요? 진상 다 규명되고 세월호 말죠. 뭐가 진상이다. 법적으로 다 진상 규명이 배상받았잖아요. 뭐가 다 됐습니까? 법원, 아직도 감사원 미스테리가 허다해요. 모르는 게 뭐 있어요? 물어보세요 내한테. 뭐가 그거 비슷해요? 따로 합시다. 박종진 쇼 그 세월호 가지고 네, 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반기문 지금 오늘 반기문 전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정치 교체를 외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입국 나흘 만에요. 경상남도 김해 치킨집에서 근데 여기 기자 출신이잖아요, 선배님. 예? 네. 근데 이게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서 뭐 이미 저는 다 나갔으니까 이게 읽겠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그래요? 뭐 당이 없으니까 지금 소속된 당이 없으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힘들다. 전부 다 내가 내야 한다. 사무실 43평짜리 36평짜리 2개 빌렸고 자동차 2대 운전사 비서 항공료 전부 내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좀 세세한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정치 경험도 없는데 상당히 빡빡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 나는 조직과 돈도 아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제까지 평탄하게 조직성이 이러면서 나 이제 당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느 당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지금. 네. 자, 제가- 민주당 오면 환영하시겠죠? 예, 조금 이따 검토해- 검토해봐야죠. 지금 네, 자, 새누리당. 네. 반기문 전 총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공무원이시네요. 네. 저걸 들으면서 제가 검사하다가 사표 내고 막 이제 제가 선거 그때 100일 전에 사표 내고 이제 출마했거든요. 네. 그때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무원 사고세요. 왜냐하면 동병상련입니까? 예, 왜냐하면 공무원 하다가 매달 월급 얼마 받다가 출마하면요. 처음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왜 이렇게 비싸? 엄청나죠. 사무실세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뭐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게 많아? 그러면서 어이구 큰일 났구나. 이거 선거 어떻게 치르지? 이런 걱정부터 이제 맨 먼저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반기문 전 총장님도 지금 뭐 오래 공직에 계시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셨지만 생각하시는 건 전형적인 공무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다는 분이 지금 내가 사무실 몇 평 없고 지금 운전기사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월급 줘야 되고 이제 이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적응을 하셔야 자, 될 텐데 이게 네.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면 네. 앞으로 얘기거리가 계속 나오겠네요. 박앵커. 네. 저 문재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아까 문 의원한테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 얘기한 거 지금 얘기해도 돼요? 예, 지금 얘기하시죠.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반기문 총장이 절대 보수의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예? 앞으로 4개월 남았고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보수의 새로운 카드가 나온다. 참신한 뉴페이스. 결코 문 의원 좋아하지 마시라. 누구요? 그거 김진 의원. 그 누군지 얘기 좀 해보시오. 우리 김진 의원님 박종진 쇼를 통해서 한번 오픈해 보시오. 언젠가는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김진 됩니다. 의원님 지금 출마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나는 천기 누설의 때는 아직 아닌 또 어떤 모양이에요. 해성이 있구만. 네, 해성이. 자, 요 얘기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기문 장관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어느 당을 갈 건지. 민주당으로 가면은 받아주시겠죠, 당연히. 검토해야죠. 검토해야 됩니까? 아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안 오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네, 그 둘 중에 하나 갈 것 같죠. 오늘 그 두 당이 없네요, 오늘. 이상하게. 네, 그 두 당을 그동안 많이 모셔가지고. 예. 자, 이제 문재인 사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요. 여야에서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어요. 그동안 문 전 대표의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문학주 의원 박수현 기분 나쁘더라도 이건 사실이니까요. 아니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자, 문재인 사드 입장 말 바꾸기 논란 2016년 7월입니다. 국익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 이 얘기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데 이거를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럽니다. 이제 북핵 실험이 이제
요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9월 미와의 합의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 존중한다. 예, 이거 안희정 지사가 항상 요 얘기를 했었죠. 네. 안희정 지사 이야기하고 이제 이퀄이 되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를 미루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대, 찬성 반대가 아니라 적어도 재검토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안보 불안 이미지를 불식게 대선 주자 굳히기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으니까 생기니까 최근에는 2017년 1월 15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 약간 인정 쪽 2016년 9월로 다시 돌아갑니다. 약간 합의를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야권에서 엄청 비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 1월 16일 한미 협의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오늘 거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한다.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실이 많다면 또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교적인 노력에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주거나 또는 그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저는 비록 사드 효용이 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 또는 취소시키겠다 이런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적인 진보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도 뭔가 좀 이제 표를 다 끌어들. 제가요. 자, 요거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재명 시장은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건 국민 특히 야권 지지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다.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정치적 표를 계산해 말을 바꿔서는 안희정 지사가 사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변함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협정을 끝까지 변함없이 존중해야 얘기하는 됩니다. 거는 뭐 이재명, 박원순 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 얘기만 내가 이렇게 알기엔 썼을까? 그래요. 예. 하여튼 자기 예. 입장이 일관된 예, 일관됐다, 건, 그래요. 이거는. 네. 이재명, 박원순 자, 다 그럴 겁니다. 아까 우리 반기문 총장 여러 가지 잘못된 거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 문학진 의원의 원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저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관련해서.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연 1위죠 지금 단연 1위. 네. 반기문 씨보다도 한참 높게 나오던데 최근에. 그런데 정말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 문재인 전 대표하고 작년인가 딱 한 번 마주 앉아서 한 30여 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1대1로 딱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또다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이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중요 현안이 있을 때 제가 옛날에 예를 이걸 들게요. 김근태 돌아가신 김근태 네. 전 의장 이분이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이제 의원들도 있고 뭐 원외에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죽 먹으면서 아침에 해요. 중요 현안 가지고 쫙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참 그 인품 좋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김근태 선배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제 내리는 차례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의견 다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요 이 중요 현안이라는 게 뭐 길게 가는 이슈도 있지만 일주일 내에 다 그냥 끝나버리는 이슈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면 버스는 이미 떠나. 네. 그럼 너무 늦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유를 비유를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사드 가지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변 의견 다 듣고 여론 듣고 해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딱 발표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쭉 해왔네. 2016년 7월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이렇게 갈짓자를 보이면 저는요 지도자로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흠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이 뚜렷해야 합니다. 김진희 의원하고 사드 문제가 불거진 지 뭐 반년이 넘고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토론을 해서 입장을 정합니까?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일찌감치 당시에. 자기 입장을 네, 정했어야 한다 그때 이거지. 처음에 나올 왜 때. 이렇게 이리저리 가느냐 이거지. 내 지적은 이거는 그거예요. 김진희 의원하고 의견이 같은 거 아닙니까? 6개월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 네, 일찌감치 그렇죠. 사드 문제가 일찌감치. 불거졌을 때. 처음에.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주변 여건에 따라 자기 말을 워딩을 바꾸고 하면 그걸 누가 과연 이 위원님, 나라를 맡길 지도자로 위원님, 인정을 하겠느냐 문재인 이거죠. 위원님, 문재인 후보를 엄청 비판한 거예요. 지금 문학진 의원이. 김진희 의원이 지금 딴 생각하다가 지금 딴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문재인 의원 비판하라 했더니 한참 김근태 의원 얘기로 발언 시간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래도 잘 들어야지. 제가 좀 그 부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말 안 끊어요. 이게 그거는 뭐 우리 김진희 의원님 저 반기문 얘기하다 문재인 얘기하는 똑같은 것이죠. 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문재인 대표 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과 한참 통화를 정확히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쪽 이야기는 문재인 대표 측 이야기는 한 번도 사드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가진 적은 없다.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이것이 덜커덕하고 박근혜 정부가 공론화 과정이 없이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국회에서 야당이 물었을 때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따라서 협의한 바도 없고 따라서 결론을 내린 바도 없다. 이렇게 정부가 3년 가까이 거짓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합의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들 하시는 대로 어떤 공론화 과정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다음 정권에서 그런 과정들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자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공론화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얘기고 아니 무슨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노무현과 김정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실무준비위원장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 예?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주요 언론 그리고 많은 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발 4개월 남지 않았는데 평양 가서 김정일하고 정상회담해가지고 불쑥 합의해서 다음 정권에 부담 주지 말고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도록 하시라라고 얼마나 많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10월 달에 그 남북 정상회담 무슨 공론화 했습니까? 국민 의견 물어봐고 했어요.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해서 그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김진희 의원님 자꾸 굴욕적이라고 말씀해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 의원. 똑같이 김대중 정권 때 말이죠. 예? 정상회담 뒷돈으로 4억 5천만 달러 갖다 줄 때 무슨 공론화 했어요? 국회 동의 받았어요? 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국회에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은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국회 국방에서 얼마나 많은 공론화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방에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이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이니까 결정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남북 정상회담 2차례나 말이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놓고서 무슨 박근혜 대통령 정권도로 무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 정책을 탄핵 소추한 게 아닌데 말이죠. 무슨 다음 정권에 미루라고. 네, 김용남 의원도 덧붙여서 또. 문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본인의 속내는 뭔가 있는데 그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 같고 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워딩을 듣는 국민 입장에선 계속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객관적으로는. 그래서 그럼 뭐냐? 근데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 문 전 대표께서는 본인이 집권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다시 협상을 하든지 하여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본래 속내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만약에 아까 그 말씀이 맞다면 저는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리고 그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저렇게 계속 바뀐 것은 소위 선거 때 이게 집토끼를 잡을 거냐 산토끼를 잡을 거냐 거기서 계속 방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 사정도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갈 때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누구보다도 강성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제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좀 꺼지고 본인의 당내 입지가 굳건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다시 약간 모든 주제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외연을 넓히기 위한 워딩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사드와 관련한 이런 그 워딩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는 분명한 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추경안 현안에 대해서 자기가 딱 결론을 내려서 이 사드 가지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국민 여러분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이따 봅시다. 어따 물어봅시다. 이거는 지도자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중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단기간 내에 결론을 딱 가지고 국민한테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잠깐요. 여기서 중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할 기회 드릴게요. 네, 문학지원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진희 의원 언론계 제 조금 후배고 옛날에 같은 출입처도 나오고 있고 오늘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하고 그 정상회담 했던 거 굴욕적 정상회담이었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지요. 말하자면 다른 쪽에서 좀 달리 생각하는 쪽에서 보면 좀 아마 아닌 측면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